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복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된 경주 지역 40대 남자가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을 파악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들른 포항 기계의 의원은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의심 환자 49살 A씨는 지난 10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혈액 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3시간 정도 머물며 안병동과 응급실을 경유한 A씨는 하루 뒤인 11일 밤부터 복통과 설사, 두통을 앓았습니다. 증상이 이어지자 6일 만에 보건소에 신고했고 김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다행히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보건당국은 10일부터 16일까지 A씨의 이동로를 파악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번에 동선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내 첫 확진자의 근무지가 있는 포항시 기계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2일 들러 닷새간 문을 닫았던 의원도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간간히 환자도 찾고 동료 의사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계에는 추가적인 환자도 없고 또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원장님도 한번 볼 겸 개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에는 하루 사이 삼성 서울병원 등을 거쳐간 환자 36명을 더 통보받고 일부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관리 대상자는 의심 환자 1명을 포함해 130명으로 11명이 늘었고 포항은 250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공무원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삼성 서울병원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청과 23개 시군의 공무원 24,600여 명을 비롯해 교직원 3만여 명, 경찰관 5,900여 명 등 모두 6만여 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을 상대로 삼성 서울병원을 포함해 메르스가 발병했던 병원 방문 여부를 묻는 한편 도청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 요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주의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현재 시군 보건소당 4명씩인 역학조사 요원을 한두 명씩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 보건소에 대해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 인력을 메르스 대응 분야로 전면 전환하고 미발생 지역 보건소 인력을 발생 지역 보건소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발원지인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 폐기물이 경주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거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2차 감염 우려를 제기했는데 해당 업체와 환경당국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의료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치료와 진단 등에 사용한 의료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메르스 관련 의료 폐기물의 이동거리 최소화와 당일 소각 지침을 내렸지만 병원에서 처리업체까지의 거리는 330여 킬로미터로 이동 시간만 4시간이 넘습니다. 환경단체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 감염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이동 과정에도 충분히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경주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근거리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이에 대해 처리업체는 하루에도 너댓 차례씩 삼성 서울병원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별도의 저장 절차 없이 곧바로 소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90여 톤을 소각할 수 있을 만큼 처리 능력이 크고 메르스 사태 직후부터는 소각장을 하루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삼성병원에 출고된 거는 보통 내려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4시간 정도 들어오면 보통 3시간이 다 소각되고 있고 그리고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확인되니까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도 수거 차량과 소각장에 대해 하루 2차례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에 부착된 전자태그에서
실시간으로 배출 운반 수거 과정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 처리 업체에서는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여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메르스 확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대구 경북지부는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메르스가 국가 재난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 서울병원처럼 의료기관들이 수익만 추구하다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국가 방역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업계가 불황 속에서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철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철강 부분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 지분을 사우디 국부펀드에 매각하고 호주 광산 매각 등을 통해 3조 원의 현금 유동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룹사에서는 본원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월 포항 공장의 철근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오는 9월 말까지 특수강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 현대 하이스코어와 완전 합병해 자동차 소재 전문 철강사로 경쟁력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동국제강은 최근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 매각과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지분 처분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는 등 후판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라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6개월여 만에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철근 그리고 후판 업체의 라인 폐쇄, 유가 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생산량 감소로 유정용 강관 제조업체의 기업 구조 개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 특히 협력업체로 확산될 염려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 업체가 포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철강업계의 강도 높은 생존 전략이 포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의 수출은 32억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감소했고 수입은 34.8% 줄어든 29억 3,3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수출 단가 하락,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고 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의 감소가 더 커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울진과 봉화군의 비상급수 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울진과 봉화군의 18개 지역에서 7,200여 가구, 2만 4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반 또는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강수량이 적은 인근 영덕과 영양, 문경까지 비상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에게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 환경오염물질을 전달하는 주범이 태반과 탯줄 속에 있는 혈액인 제대혈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 연구팀은 산모와 태아의 독성 환경오염물질 노출 과정을 연구한 결과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산모 혈액보다 오히려 제대혈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치명적 독성을 지닌 브로마 다이옥신과 다염화 나프탈렌도 제대혈에서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보관한 제대혈을 치료용으로 쓸 때는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 줄기세포를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시 서면과 간포읍 너범마을이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서면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42억 원 등 60억 원이 투입돼 면민회관 개축과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간포읍 너범마을에는 국비 1억 5천만 원 등 5억 원으로 특산물인 인진쑥을 이용한 양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덕군이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소하천 113곳 가운데 해마다 7, 8곳을 정비해 주택과 농경지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법으로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 선정 과정과 설계 시공의 적정성, 친환경 공법 적용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구획정리지구 일대에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수전선로 강건화 공사 중 600mm 상수도관 파손으로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내일 새벽까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며 사전에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루 종일 흐렸는데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종일 흐린 하늘 보였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5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2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다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경주 17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포항 경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비 소식 있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경찰서는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영덕군 영덕읍 석산 골재 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며 업체 대표 50살 박모 씨로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3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울산항 동쪽 4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갑판에서 한국인 선원 42살 이모 씨의 얼굴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점집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군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